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한 가지, 소비자 물가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정도였었고 전반적으로 걱정했던 만큼은 아니구나라는 부분, 11월보다는 12월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체크해 보죠. 장 초반에는 약간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좀 흔들렸었고, 그 다음에 장 후반에 주요 연준 인사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0.6%, 나스닥 지수도 그 비슷하게 상승하면서 드디어 11,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었고, 다우지수도 34,00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S&P 500 지수는 0.3% 오르면서 이제 4,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모든 섹터가 올랐습니다.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선반영됐다라는 걸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날은 물론 오른 섹터가 많지만 약간의 약세를 보인 섹터도 있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게 에너지 섹터 1.8% 올라갔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1.0%. 국채금리 수익률이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부담을 많이 덜어내면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비스 IT 같은 관점에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수 소비재가 0.8% 정도 밀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안전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필수 소비재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크게 밀리거나 아니면 크게 오르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대형 IT 종목 등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간에 위치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무려 2.8% 올라가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엑센추이 쪽에서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 향후 2025년까지 1조 달러의 상거래를 더 촉진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연구하고 있고 관련된 상품들을 내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오시게 되면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띄었고 거기에다가 국채금리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세일즈포스닷컴이 2.3%, 서비스나우 4.9%, 조금은 작은 종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성장주 쪽에서는 엔터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엔터 쪽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격인 디즈니가 가장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3.6% 올랐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디즈니는 회장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 사이에 그런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위임장을 두고 경영권에 관련된 호재가 반영되면서 이날 3.6% 올라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오늘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부터 보시면 테슬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악재는 이미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상해 공장을 계획을 연기한다. 그러니까 증설을 해서 더 크게 만드는 거를 연기하게끔 만들어서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었고요. 2차 전기차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루시드가 4.7% 오르게 되면서 작은 종목들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생산량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스타트업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이번에는 반도체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체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차별화 장세가 나왔는데요. TSMC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 업황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역시 1등은 1등인가 봅니다. 확실히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유독 좋았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3% 넘게 올라갔고요. AMD 역시 2.5%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도 1.4%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메모리 쪽과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3% 밀리게 되면서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항공주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놀자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는데요. 실적 전망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9.9%, 델타 에어라인이 3.7%,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2.7%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놀자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하게 개선됐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주로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항공주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입니다. 자, 4분기 실적 전망 잠정 매출이 131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만큼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5월 수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여기까지가 작년 5월입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을 한 항공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비교가 되는 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과 비교가 좀 됐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본사가 없습니다. 각 지점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항로를 연결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본사가 딱 있고 그 본사를 기준으로 항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폭풍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본사가 없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여기에서 장점, 차별화를 좀 보여줬다는 점이 이번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강한 상승에 뒷받침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잘 알고 계시는 로지텍 보겠습니다. 인터내셔널이고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려 16%나 급락해 버렸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3분기 예비 수익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잠정 매출이 12억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13억이 넘었었는데 큰 폭으로 하회를 했다는 점이 악재였었고요. 잠정 영업이익 역시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PC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 PC의 이 주변 제품을 만드는 로지텍 입장에서는 동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로지텍 인터내셔널 56달러 중반까지 밀리면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갭 다운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여기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흔들렸지만 역시 끝에는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든지 현지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분기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제어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5%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고 밝혔고, 이것은 6개월 연속 둔화된 것으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었으며,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지난달보다는 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주식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같이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거비 등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긴축 강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시기는 아니라는 진단 역시 만만치 않은 가운데 지난달 주거비가 0.8%가 상승한 것을 비롯해 교통 서비스는 0.2%, 의료 서비스 0.1 등 서비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식료품이 0.3, 의류가 0.5%가 상승한 점은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CPI 발표 이후에 분석을 들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연준 은행들 총재들의 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예,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12월 CPI 발표 직후 상공회의에서 연례 회의를 통해 올해 몇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 번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올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면서 향후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늘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올해 어느 시점에는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어서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통화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준이 대체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상당한 양적 축소를 하고 있다면서 공급망 문제나 고질적인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약간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도 통화 정책이 제 역할을 하고 공급망이 치유된다면 인플레이션이 3.5%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분명히 움직인다는 것을 시사할 것이라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2024년에는 2.5%, 25년에는 2.1% 정도로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해 약 4.5%로 상승한 후 향후 2년 동안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은 낙관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CPI에 대한 발언도 했었었고 또 그 와중에 눈여겨봐야 될 건 IT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기술업체, 즉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빅테크 기업과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 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여성과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수집하며 공유하는 방법을 규제해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타겟 광고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들을 위한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부진한 이런 업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어땠습니까? 예,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 4분기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를 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 세마이컨덕터의 주가가 오늘 6.3% 상승해 8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TSMC의 지난해 4, 4분기 순이익은 2,959억 대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8%가 증가했으며 반면 매출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42% 급증했으며 이익은 70% 넘게 급증한 1조 1,6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나타냈는데요. 회사 측은 지난해 4분기는 연말시장 수요 둔화와 고객들의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할 수 있는 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1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60.5이며 이어 연방노동부의 12월 미국 수출입 가격이 이어지게 되며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JP모건 체이스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시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월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델타 에어라인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그리고 위프로 리미티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얘기 봤고요. 이번에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CPI 발표가 유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요 증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독일이 0.7, 그리고 프랑스 0.7, 영국은 0.8%, 거의 한 0.9%대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장중 내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특히 소매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80달러에 대한 회복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한 1%가량 상승을 하면서 78달러대까지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가입니다. 작년 2월 이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상승을 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연초에 잠깐 밀렸던 하락분을 전부 다 회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도 이 중국 당국의 부양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0.6% 올랐고요. 이날 금값은 달러 약세, 그리고 밑에 있는 국채금리 수익률이 무려 12bp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부담 없이 1,900달러까지 안착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3.5%대 밑으로 내려왔고, 이날 2년물도 내려오게 되면서 장단기 역전 현상은 계속 이어졌지만 계속해서 이 상단이 내려가고 있는 흐름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